안녕하세요. 컴퓨터 초보 탈출 8일차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파일 탐색기와 휴지통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게요. 파일 탐색기를 활용해서 폴더나 파일을 찾으시고 직접 폴더 옵션 설정을 통해서 내가 앞으로 사용하기 편한 세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자주 저장하실 폴더는요. 라이브러리에 추가해서 우리가 쉽게 저장 위치를 찾을 수 있도록 설정하실 거고요. 휴지통에서 폴더나 파일 삭제와 복원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삭제와 영구 삭제의 구분을 배우시고 직접 삭제와 영구 삭제를 키보드로 해보실 겁니다. 자, 그러면 바탕화면 준비해 주세요. 바탕화면 준비되셨나요? 그럼 저와 함께 파일 탐색기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파일 탐색기를 실행하시는 방법을 배워볼게요. 자, 실행하시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는데 선생님들께서 세 가지 모두 다 해보시고 가장 편한 방법으로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번, 아이콘을 활용해서 파일 탐색기를 실행한다. 우리 작업 표시줄 보겠습니다. 작업 표시줄에 보시면 노란색 폴더 모양의 아이콘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노란색 폴더 모양의 아이콘을 클릭하게 되면 파일 탐색기가 실행되는 모습 확인 가능하시죠? 파일 탐색기 실행입니다. 두 번째 방법 실습을 위해서 오른쪽 상단의 닫기 버튼을 클릭하겠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요. 시작 버튼을 활용하실 건데 이 시작 버튼 위에서 오른쪽 마우스 클릭하겠습니다. 우클릭입니다. 우클릭 하셨을 때 기존에 사용하셨던 시작 메뉴와는 다른 메뉴가 나타나셨죠? 이때 위로 5번만 올라가겠습니다. 바로 파일 탐색기 확인 가능하시죠? 파일 탐색기를 클릭. 그럼 이렇게 파일 탐색기가 또 나타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방법은 키보드의 단축키입니다. 닫기 버튼을 클릭하시고 윈도우 2, 알파벳 2를 눌러주세요. 윈도우 키는 컨트롤과 알트 사이에 있습니다. 그리고 윈도우 2 누르셨을 때 파일 탐색기가 나타나게 됩니다. 가장 편한 방법으로 기억해 주세요. 세 가지 모두 다 기억하실 필요 없습니다. 저처럼 파일 탐색기를 열어주셨다면 이제 구성 요소를 살펴보고 어떻게 활용하실 건지 활용 방법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파일 탐색기는 이름 자체가 파일을 탐색할 때 사용한다 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죠. 내 컴퓨터 안에 있는 폴더나 파일을 쉽게 찾을 때 사용하시는 메뉴이십니다. 기본 메뉴는 찾기 역할을 한다.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구성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첫 번째로 저는 현재 눈에 띄는 부분이 자주 사용하는 폴더와 최근에 사용한 파일이라는 영역이 열려져 있는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유는 제가 즐겨찾기 항목이 열려 있기 때문에 즐겨찾기 항목에서 보여주는 폴더와 파일은요. 제가 최근 사용했던 파일과 제가 자주 사용하는 폴더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제 컴퓨터의 즐겨찾기를 누르면 박나연 선생님은 최근에는 윤동주와 그림 2번을 사용했고 자주 사용하는 폴더는 8번 폴더구나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또는 제가 윤동주 파일을 찾으러 갈 때 어렵게 찾지 않아도 최근 사용한 파일 목록에서 더블 클릭만 하면 되겠죠? 따닥 이렇게 더블 클릭하게 되면
곧바로 실행되는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가장 많이 사용하는 기능은 폴더나 파일을 찾을 때 사용하는 기능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 왼편으로 가겠습니다. 왼쪽을 가실 때 탐색기 창이 나와 있습니다. 즐겨찾기, 그 다음 원드라이브, 이것은 설치 연결되어 있으신 분은 보이실 거고요. 없으신 분은 안 보이세요. 내 PC, 그리고 밑에 라이브러리까지 내 컴퓨터 안에 있는 폴더가 나누어진 항목을 바로 눈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어디에서요? 탐색 창에서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예를 들어 내 PC에 사진이라는 폴더가 있는 거고요. 라이브러리에 음악이라는 폴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터넷에서 음악을 저장하실 때 음악 폴더를 지정하시면 되고요. 또 사진을 저장하실 때 사진 폴더를 지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선생님 저는 라이브러리가 안 보입니다 하시는 분들은요. 탐색기 위에서 오른쪽 마우스 클릭하세요. 탐색기 위에서 오른쪽 마우스를 클릭하셔서 라이브러리 표시에 체크가 되어 있으셔야지만이 저처럼 라이브러리 항목이 나타나실 겁니다. 자, 왼쪽 탐색기를 알아보셨고요. 상단 보겠습니다. 상단에는 리본 메뉴가 나타나십니다. 홈 탭, 공유 탭, 보기 탭을 각각 클릭하셨을 때 홈 탭, 공유 탭, 보기 탭 클릭하실 때마다 메뉴가 바뀌죠. 이 바뀌는 메뉴를 리본 메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더 위로 올라가겠습니다. 가장 상단에는 제목 표시와 함께 빠른 실행 도구가 나타나 있습니다. 자, 어떤 건지 살펴볼게요. 여기 보이시는 작은 삼각형 단추를 클릭해 보세요. 작은 삼각형 단추를 클릭하셨을 때 빠른 실행 도구 모음 사용자 지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선생님들은 속성과 새 폴더에만 체크가 되어 있으실 건데요. 저처럼 이름 바꾸기와 삭제에도 클릭하셔서 꼭 체크해 보세요. 자, 이 네 가지 영역 모두 다 클릭하셔서 체크가 들어가도록 해 주시고요. 이따가 함께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기능은 이곳에서 아예 제목 표시줄 위에다가 추가하실 수가 있어요. 난 이름 바꾸기를 자주 사용한다. 이름 바꾸기 버튼을 추가. 나는 삭제를 자주 사용할 것 같다. 그럼 삭제 버튼을 추가입니다. 아래쪽에 혹시 리본 메뉴가 잘 안 나타나시는 분들은요. 이유가 리본 메뉴에 최소화가 되어 있으시면 리본 메뉴가 안 보입니다. 곧바로. 자, 정말인지 보여드릴게요. 체크해서 리본 메뉴 최소화 설정을 했더니 이거 보이세요? 아까 전에 있었던 리본 메뉴가 사라진 거. 물론 홈 탭, 공유 탭, 보기 탭을 클릭하면 나타납니다. 기본적으로는 사라진 상태고요. 저는 리본 메뉴가 오픈되어 있는, 즉 열려있는 설정이 가장 활용하시기 편하다라고 설명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혹시 없는 선생님들은 찾으실 때 빠른 실행 도구 모음 사용자 지정을 클릭하시고요. 리본 메뉴 최소화에 체크가 되어 있는지 확인하신 다음에 체크를 해제하세요. 클릭하셔서 체크 해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앞으로 사용하실 때요. 자, 이렇게 구성까지 배워보셨고요. 가운데에 있는 경로를 알려주는 경로 창과 그 다음 검색을 하실 수 있는 검색창 꼭 기억을 해주세요. 자, 이제 직접 활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탐색창을 활용하시는 방법입니다. 기본적으로
폴더나 파일을 찾으실 때 사용하신다라고 말씀드렸죠. 정말인지 실습해 볼게요. 먼저 가지고 계신 폴더나 파일들 중에서 예시, 즉 사진이 있다거나 내가 저장해 놓은 문서가 있다거나 하는 폴더를 찾아가 주세요. 저는 사진 폴더를 찾아가겠습니다. 사진 폴더를 클릭해서 자, 사진 폴더 위치로 이동을 했고요. 이곳에다가 새 폴더 하나를 추가해 보도록 할게요. 자, 오른쪽 마우스 클릭하시고 그 다음 새 폴더를 클릭하겠습니다. 새 폴더 클릭하셨나요? 이때 이름을 컴퓨터 초보 탈출이라고 저와 동일하게 지정하겠습니다. 컴퓨터 초보 탈출이라는 폴더를 하나 만들어 주세요. 그 다음 바깥 공간을 클릭하셔서 이름을 확정해 주시고요. 자, 이 폴더의 위치는 현재 우리가 내 PC에 사진 안에 또 컴퓨터 초보 탈출 폴더를 만들어 놓으셨는데요. 우리가 시간이 지나서 어디다가 만들었는지 잊어버렸다 라고 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간이 지나신 거고요. 파일 탐색기 창을 닫아주세요. 저처럼 파일 탐색기 창을 닫으신 다음에 컴퓨터 초보 탈출 폴더를 찾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파일 탐색기를 열어주셔야 되니까 컨트롤 E 눌러주시고 그 다음 검색 돋보기 그려진 검색 창을 클릭하셔서 컴퓨터 초보 탈출이라고 내가 찾는 폴더나 또는 파일 이름을 입력해 주시면 돼요. 이때 컴퓨터라는 단어만 입력하시잖아요. 내 PC 안에 있는 컴퓨터라는 단어가 들어간 모든 폴더나 모든 파일을 찾아줍니다. 그래서 찾으셔야 하는 폴더 이름을 정확하게 아신다면 풀네임, 정확한 이름을 적어주세요. 다 적으셨다면 검색하겠습니다. 자, 검색하게 되면 이렇게 내가 만들어 놓은 폴더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저장 경로까지 나타나 있어요. 우리가 못 찾은 이유는 숨어 있기 때문이잖아요. 그래서 어디에 숨어 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경로 안내도 되어 있네요. 자, 여기까지 잘 되셨죠? 가장 기본 능력이었습니다. 폴더나 파일을 검색하실 때요. 좋습니다. 그 다음 우리 다시 한번 방금 전에 사용하셨던 폴더로 이동할게요. 저는 사진 폴더로 이동했습니다. 자, 사진 폴더로 이동하셨나요? 현재 사진 폴더 안에 제가 가지고 있는 사진이나 폴더를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바탕화면으로 이동하고 싶습니다. 바탕화면으로 이동하실 때 메뉴를 활용해 볼게요. 기존에 배우셨던 방법은 뭐였죠? 맞습니다. 우리 바탕화면으로 드래그, 저처럼 이렇게 드래그 하시거나 또는 오른쪽 마우스 클릭해서 잘라내기 하고 우리 바탕화면에서 붙여넣기 하고 이런 방법을 배우셨어요. 오늘은 메뉴를 활용해서 이동시켜 보도록 할게요. 먼저 첫 번째로는 내가 이동시키고 싶은 폴더 또는 파일을 클릭하셔서 선택해 주셔야 합니다. 되셨나요? 그 다음 상단 메뉴 중에 위치 이동이라는 메뉴를 활용해 보겠습니다. 자, 위치 이동 메뉴를 클릭. 저처럼 위치 이동 메뉴를 클릭하시고 이때 어디 위치로 이동시킬 건지 직접 지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리스트에 없는 새로운 위치에 이동을 시키고 싶다면 위치 선택을 눌러주시면 돼요. 저는 바탕화면으로 이동시켜 보겠습니다. 바탕화면에 하늘 사진을 이동시킬게요.
바탕화면 클릭입니다. 자, 그럼 여기 있었던 하늘 사진이 사라졌네요. 당연히 바탕화면에 있겠죠? 저는 최소화 버튼을 눌러서 바탕화면으로 이동을 했고요. 그 다음 바탕화면에 봤더니 제가 보낸 하늘 사진이 확인되네요. 잘 되셨나요? 좋습니다. 다시 한번 파일 탐색기 창을 열어주세요. 최소화 시켰기 때문에 작업 표시줄에서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작업 표시줄에서 클릭. 이번에는 원본은 그대로 놔두고 복사본을 바탕화면에 이동시켜 볼게요. 자, 저는 야경이라는 사진, 원본도 사진 폴더에 그대로 있고, 그 다음 복사본 야경도 바탕화면에 있고, 두 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똑같이 선택하셔야 되고요. 자, 선택되셨다면 이번엔 상단 복사 위치, 메뉴는 복사 위치입니다. 복사 위치를 클릭, 그 다음 똑같이 바탕화면 선택하겠습니다. 자, 바탕화면 클릭. 그럼 이때에는 이거 보이세요? 야경 사진이 그대로 남아있는 거. 그대로 남아있고요. 최소화 버튼을 클릭하겠습니다. 최소화 버튼을 클릭하셨을 때, 자, 바탕화면에 야경이 들어와 있는 모습 확인 가능하시죠? 그래서 파일 탐색기를 다시 열어보시면 이동과 그 다음 복사는 원본이 있고 원본 자체가 이동하고 이 차이가 있다는 거 꼭 기억해 주세요. 잘 되셨나요? 저는 하나 가지고 연습을 했는데 여러 개를 한꺼번에 하고 싶다 하실 때 있죠. 다중 선택. 자, 다중 선택하실 때 키보드 말고요. 상단 리본 메뉴를 활용하실 수도 있으세요. 예를 들어서 나는 모든 파일이나 폴더를 선택하고 싶다. 모두 선택 클릭. 자, 단축키로는 컨트롤 A였는데 기억이 안 나시는 경우는 클릭 메뉴도 아셔야겠죠? 그 다음 선택을 해제하고 싶다. 선택 안함. 자, 마지막 선택 영역 반전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선생님들께서 지우고 싶은 사진이 100장이 있으신 거예요. 저는 현재 20장 정도 가지고 있는데 100장이 있다라고 가정해 볼게요. 그럼 이때 전체 선택을 하실 수도 없고 100장을 일일이 따로따로 선택을 하실 수도 없죠. 그러면 전체 사진들 중에 100장을 제외한 몇 개 안 남은 사진들을 선택하시는 거예요. 전체 사진이 저는 102장을 가지고 있다 했을 때 2장만 일단 선택을 해 놓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선택 영역 반전을 누르게 되면 나머지 2장을 제외한 선택하지 않은 100장이 선택이 되는 겁니다. 직접 실습해 볼게요. 예를 들어서 저는 여기서 영상 1번과 아이콘 2번 요걸 제외한 나머지를 삭제하고 싶어요. 그러면 일일이 우리가 따로따로 선택을 이렇게 하시면 번거롭죠. 그래서 내가 삭제하지 않을 사진 있죠. 반대로 삭제하지 않을 사진이나 아이콘을 선택해 놓으세요. 자, 저는 2장을 선택했고요. 그 다음 위쪽 선택 영역 반전 메뉴를 클릭하겠습니다. 자, 선택 메뉴 반전 메뉴를 클릭했을 때 제가 삭제 안 할 아이콘과 동영상을 선택했지만 반전되면서 나머지가 전체 선택이 되어 있는 모습 확인 가능하시죠. 그래서 해당 메뉴도 내가 활용할 줄 아셔야지 자유롭게 우리가 삭제하거나 또는 이동시키거나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바깥 공간을 클릭하겠습니다. 바깥 공간 클릭하시면 선택 현재 해제되어
되어 있으실 겁니다. 여기까지 잘 되셨나요? 좋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활용 방법 배워보셨습니다. 그 다음에 조금 더 심화해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는 즐겨찾기를 클릭하겠습니다. 탐색창에서 즐겨찾기를 클릭하세요. 탐색창에 즐겨찾기를 클릭하시고요. 그 다음 살펴볼게요. 즐겨찾기는 내가 잘 사용하는 폴더나 또는 최근에 사용한 파일을 들어가실 때 편하시죠? 대신에 문제가 뭐냐면 다른 사람이 내가 어떤 일을 했는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용 PC에서는 이 즐겨찾기 기능이 오히려 개인정보를 침해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설정하시는 방법을 배워보도록 할게요. 즐겨찾기를 설정하는 방법입니다. 자, 바깥 공간 클릭하시고요. 우리 메뉴, 리본 메뉴 중에 보기 있죠. 보기 탭을 클릭해 주세요. 보기 탭을 클릭하겠습니다. 그 다음 옵션, 옵션이라는 글자 위에 아이콘 있습니다. 옵션 아이콘을 선택하세요. 옵션 아이콘을 선택하셨나요? 좋습니다. 그럼 폴더 옵션을 우리가 정할 수 있는 설정창이 나오셨는데요. 이때 내가 최근에 사용한 파일이나 자주 쓰는 폴더의 기록을 지우고 싶다 하신다면 바로 이곳에서 지우는 게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만약 영구적으로 나에 대한 어떠한 기록도 남기고 싶지 않다 하면 이곳에서 체크를 해제해 주시면 돼요. 체크를 해제하시는 순간 기록은 남지 않게 되는 겁니다. 저는 근데 현재 개인 PC거든요. 그래서 표시하는 걸 그대로 놔두고 기록을 지워보도록 할게요. 선생님들도 기록은 지우셔도 돼요. 원본이 사라지는 게 아니고요. 내가 최근에 사용했다라는 이 기록만 사라지는 겁니다. 자, 지우기를 클릭해 보겠습니다. 그럼 저처럼 지우기 클릭하셨을 때 자, 기존에 있었던 최근 사용한 목록 확인 불가능하시죠. 사라지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공용 PC에서는 작업을 하신 다음에 반드시 개인정보를 위해서 이런 개인정보 보호 설정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잘 되셨죠? 자, 위쪽으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가장 위쪽을 보시면 파일 탐색기 열기라고 해서 즐겨찾기가 선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방금 전 계속 파일 탐색기를 열었을 때 즐겨찾기 항목이 첫 페이지로 뜨셨죠. 바로 이곳 설정 때문입니다. 즐겨찾기가 첫 페이지로 열리는 설정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내 PC를 찾으면 다시 한번 내 PC를 클릭하셨어야 됐어요. 저는 정말인지 확인시켜 드릴 거고요. 선생님들은 이 메뉴 그대로 기다려 주시면 돼요. 자, 정말 즐겨찾기가 먼저 나오는지 볼게요. 닫아보고 다시 탐색기를 윈도우 2로 불렀습니다. 윈도우 2로 불렀을 때 경로 어디시죠? 즐겨찾기 보이시나요? 그래서 나는 내 PC에 바탕화면 가고 싶은데 한 번 더 클릭하셔야 돼요. 자, 번거로움을 줄이기 위해서 첫 페이지를 내 PC로 변경해 보겠습니다. 선생님들은 그대로 보기에 옵션 메뉴 맞으시죠? 자, 변경 방법입니다. 우리 파일 탐색기 열기에서 즐겨찾기를 클릭하시고요. 내 PC로 바꾸세요. 내 PC로 바꿨습니다. 저처럼 내 PC 바꾸셨나요? 좋습니다. 이 상태에서 확인 누를게요. 내 PC로 바꾸시고 확인입니다. 자, 그러면 탐색창 닫았다가 다시 켜셔야겠죠? 닫기 버튼 클릭하시고요. 자, 이번에는 작업 표시줄에 탐색기를 클릭하겠습니다. 작업 표시줄에 탐색기를 클릭했습니다. 자, 이때 열리는 위치는 내 PC로 변경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선생님들이 설정을 사용해서
내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앞으로 나의 컴퓨터를 더 쉽게 사용할 수 있게끔 세팅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우리 탐색기에서 하실 수 있는 마지막 기능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은 바로 라이브러리를 다루어 보실 건데요. 이 라이브러리에 현재 문서, 비디오, 사진, 음악 폴더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내가 따로 사용하는 폴더를 라이브러리에다가 추가하고 싶다. 이걸 배워보실 거예요. 예를 들어서 비디오도 그냥 비디오 아니고 유튜브에서 다운로드 받은 동영상, 문서도 그냥 문서 폴더 말고요. 한글 문서 폴더 이런 식으로 지정해서 라이브러리에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첫 번째로는 우리 내가 추가할 폴더를 만들어주면 좋겠죠? 바탕화면을 클릭할게요. 바탕화면을 클릭하셔서 자, 그 다음 새 폴더를 2개 만들어 주겠습니다. 상단 홈 메뉴에 새 폴더를요. 한 번 클릭하시고 한 번 더, 총 2번 클릭해 주세요. 자, 한 번 클릭하시고 한 번 더 클릭하게 되면 새 폴더가 2개 만들어진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때 새 폴더 1번 첫 번째 폴더를 클릭하셔서 이름을 바꿔주실 건데요. 저와 처음에 추가하셨던 빠른 실행 단추를 사용해 볼게요. 상단에서 4번째 이름 바꾸기 도구를 클릭하세요. 이름 바꾸기를 클릭하게 되면 새 폴더가 나왔죠? 저는 유튜브 동영상이라고 이름을 바꿔주겠습니다. 유튜브 동영상으로 이름을 바꿨고요. 바깥 공간 클릭할게요. 그 다음 2번째 새로 만든 폴더 이름은 한글 문서라고 할게요. 클릭하시고 나서 상단 메뉴에 이름 바꾸기 메뉴를 사용하셔도 되고요. 또는 F2번 키보드에서 펑션 키 F2번을 누르셔도 돼요. 이름 바꾸기 역할 똑같이 합니다. 다 되셨다면 바깥 공간을 클릭해 주시고요. 자, 저는 기존 문서가 있어서 한글 문서 2번 요 문서로 대체하겠습니다. 자, 우리 유튜브 동영상과 한글 문서를 라이브러리에 추가하는 방법입니다. 첫 번째로 유튜브 동영상 폴더 위에서 오른쪽 마우스 클릭하겠습니다. 우클릭하시고요. 라이브러리에 포함이라는 메뉴를 찾아주세요. 저처럼 라이브러리에 포함 메뉴를 찾으셨다면 아래쪽 새 라이브러리 만들기 클릭하겠습니다. 1번 라이브러리에 포함, 2번 새 라이브러리 만들기입니다. 되셨다면 클릭하겠습니다. 자, 클릭. 자, 그럼 이때 이거 보이세요? 라이브러리에 없었던 유튜브 동영상이라는 폴더가 들어오게 되어 있는 거. 한 번 더 해볼게요. 한글 문서라는 폴더 위에서 오른쪽 마우스 클릭. 그 다음 라이브러리 포함해 새 라이브러리 만들기 클릭. 자, 그럼 이때 기존에 없었던 한글 문서 라이브러리가 추가된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새 문서이기 때문에 클릭하셔도 현재는 비어있는 상태이세요. 맞으시죠? 어떻게 라이브러리에 이 추가를 활용해 볼 건지, 왜 우리가 어렵게 추가를 했는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선생님들께서 이제 바탕화면 한번 가보시면 됩니다. 바탕화면 오셨나요? 네, 그러면 우리 인터넷 크롬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인터넷 크롬을 따닥 더블 클릭하시고요. 이미지를 하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단 검색창에 봄이라고 적어볼게요. 봄 적으시고 엔터. 봄 검색하시고 엔터. 그 다음 이미지 가보겠습니다. 이미지 예쁜 사진 아무거나 저장하는 거 연습해 볼게요.
자, 사진을 하나 클릭하셔서 사진 위에서 오른쪽 마우스 클릭하겠습니다. 사진 위에서 오른쪽 마우스 클릭. 그 다음 이미지를 다른 이름으로 저장 눌러볼게요. 이미지를 다른 이름으로 저장 클릭하게 되면 이때 저장 위치를 물어보는데요. 자, 아래쪽 라이브러리 내려가겠습니다. 우리 아래쪽 라이브러리 내려가셨을 때 지금은 현재 사진 가지고 했지만 우리가 유튜브 동영상을 다운로드 받는다거나 한글 문서를 다운로드 받으셨다면 곧바로 라이브러리에서 위치를 지정해 주실 수가 있겠죠. 저는 한글 문서에다가 다운로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글 문서에 그대로 저장. 자, 그럼 이것은 다운로드 위치를 확인하려고 들어왔기 때문에 인터넷은 종료하시고요. 다시 파일 탐색기를 열어주세요. 윈도우 E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윈도우 E. 그 다음 한글 문서라는 라이브러리 폴더로 들어갈게요. 자, 클릭. 자, 저처럼 한글 문서 들어오게 되면 제가 다운로드 받아 놓았던 사진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라이브러리에 내가 잘 저장할 폴더 같은 것들은 추가해 놓으시는 게 좋겠죠. 추가 잘 되셨을까요? 그 다음에 나는 추가했는데 이 문서에 이제 목록이 필요가 없다. 라이브러리에서 빼고 싶다 하시면요. 삭제하시면 돼요. 자, 한글 문서에서 오른쪽 마우스 클릭, 그 다음 삭제 누르겠습니다. 유튜브 동영상에서도요. 오른쪽 마우스 클릭, 삭제 누르도록 할게요. 자, 삭제하시면 라이브러리 목록에서는 사라지고요. 바탕화면을 다시 클릭해 보세요. 저처럼 바탕화면을 다시 클릭하셨을 때 우리가 처음에 만들었던 한글 문서 폴더, 유튜브 동영상 폴더 그대로 유지되어 있습니다. 폴더 자체를 삭제하는 건 아니고요. 내가 추가했었던 목록 있죠. 이 목록을 우리가 사이사이 추가했던 1번과 2번 목록을 삭제하신 겁니다. 자, 그럼 파일 탐색기는 여기까지 해서 마치도록 할게요. 닫기 버튼 클릭하셔서 바탕화면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저와 함께 휴지통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휴지통의 기능은 말 그대로 폴더나 파일을 삭제하실 때 버리는 역할을 하고요. 이곳에서 영구 삭제, 영원히 삭제도 가능하시고 그 다음 다시 복원도 가능하세요. 우리가 만들어 놓았던 메모장이나 워드패드 이 폴더를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삭제하시는 방법입니다. 마우스 우클릭을 하시고 그 다음 삭제 누르셔도 되고요. 또는 클릭하신 상태로 딜리트를 누르셔도 됩니다. 선생님들께서 편하신 방법으로 해주세요. 클릭하신 상태에서 딜리트 또는 오른쪽 마우스 클릭하신 상태에서 삭제입니다. 그럼 우리가 삭제한 이 폴더는 어디로 갔냐면요. 휴지통으로 들어간 거예요. 따닥 휴지통을 더블 클릭해 볼게요. 휴지통을 더블 클릭하셨을 때 우리가 삭제했던 메모장과 워드패드라는 폴더가 들어와 있는 모습 확인 가능하십니다. 잘 되셨죠? 우리 휴지통에는 리본 메뉴, 상단 메뉴 중에 휴지통 도구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자, 휴지통 도구라는 메뉴를 클릭해 보도록 할게요. 휴지통 도구 메뉴를 클릭하시게 되면 두 가지만 기억해 주시면 돼요. 휴지통 비우기는 영원히 삭제하는 거, 그 다음 복원은 다시 바탕화면 또는 원래 있던 위치로 되살리는 것입니다. 휴지통은 중간에 우리가 버려놓은 거지 아직 영원히 삭제하신 건 아니세요.
그래서 내가 불필요한 파일들은요, 반드시 비우기를 해주셔야 되고요. 또 실수로 버린 폴더나 파일 있죠? 그것들은 복원을 다시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저와 함께 복원 먼저 해볼게요. 자, 저는 메모장을 안 버리려고 했는데 실수로 버렸어요. 복원해 보도록 할게요. 내가 원하는 복원하고 싶은 폴더를 클릭. 그 다음 상단 복원 메뉴 중에서 선택한 항목 복원을 누르면 되겠습니다. 모든 항목 복원은요, 여기 휴지통 안에 몇 개의 폴더 파일이 있던지 간에 전부 복원하는 거예요. 내가 100개를 버렸다 하면 100개를 복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택한 것만 복원하실 거니까 선택한 항목 복원을 클릭하겠습니다. 자, 저처럼 복원 클릭하시는 순간 휴지통 내부에서는 사라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디로 갔냐면요, 바탕화면에 그대로 있으세요. 그 다음 내가 복원할 항목은 다 복원했고, 여기 남아있는 파일이나 폴더들은 영원히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영원히 필요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럼 이때에는 휴지통 비우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영구 삭제예요. 휴지통 비우기를 클릭하겠습니다. 그럼 이때 영원히 삭제한, 영구 삭제한 파일 폴더는 되살리기 어렵습니다.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우리가 편하게 쉽게 찾으실 수는 없어요. 그래서 여러 항목 삭제를 반드시 다시 한번 물어봅니다. 영구 삭제일 때는. 이때 예! 눌러주시면요. 자, 이거 보이세요? 휴지통 안에 있던 파일이나 폴더가 사라진 거. 우리가 복원시킬 수가 없겠죠, 현재에서. 자, 닫기를 누르시면 복원한 나의 메모장 폴더가 바탕화면에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른쪽 상단 닫기 버튼을 클릭하시면요, 이렇게 메모장 폴더가 되살려진 모습을 볼 수 있고요. 그 다음 요거 하나 더 알려드릴게요. 우리가 영구 삭제할 때 매번 휴지통에 넣고 그 다음 다시 영구 삭제 메뉴, 휴지통 비우기 메뉴를 클릭하면 번거로우시잖아요. 그래서 곧바로 영구 삭제를 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단축키를 활용하시는 건데요. 내가 영구 삭제할 폴더를 클릭, 선택해 놓고 Shift 키 있죠. Shift 키를 누르신 채로 딜리트 눌러보세요. Shift를 누르신 채로 딜리트를 누르시게 되면 완전히 삭제하겠습니까? 라고 물어보죠. 영구 삭제라는 뜻이에요. 예 할게요. 저는 예 눌렀습니다. 그럼 이때 영구 삭제했는지 눈으로 확인하러 가겠습니다. 만약에 그냥 삭제였다면 휴지통에 있겠죠. 휴지통을 따닥 더블 클릭해도 보이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영구 삭제를 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딜리트만 누르면 휴지통으로 버리신 거고요. 쉬프트를 누르고 딜리트를 누르며 영구 삭제 하신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 삭제 부분 마치도록 할게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